오늘장 미인조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자, 우리 시장 간밤 뉴욕 증시가 좀 흔들렸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우리 장은 견고하게 좀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이런 갈등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그렇지만 오늘 코스피 상승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개인은 좀 팔고 있고요. 오히려 이 외국인은 연속적으로 오늘까지도 사들이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주들 오늘도 저희가 골라 봤습니다. 8개 특징주 모아봤는데요. 자, 오늘 이상형 월드컵에서 그 특징주의 대결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지표 들어가 보기 전에 오늘도 토마토 투자클럽 최일호 전문가, 김효구 전문가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상형 월드컵, 지금부터 정성스럽게 붙여놓은 그 대진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 대결입니다. 게임주들부터 올려봤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전성기를 구가하다가 올해 들어서는 힘을 못 쓰게 된 게임주들이죠. 자, 그런데 오늘장 들어서 게임주가 여기저기서 손들고서 바짝 올라오거든요. 게임주의 시대가 다시 온 것이라면 더 나은 종목은 누가 될까요? 잠시 뒤에 컴투스와 넥슨 게임즈의 대결 확인해 보시죠. 자, 그리고 2라운드입니다. 자동차 이번에 좀 부품 쪽으로 묶어볼 수가 있겠군요. 먼저 자동차 타이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이번 실적이 잘 나오지가 않았습니다만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로 오늘 크게 좀 올라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전기차 부품으로 유명한 아모그린텍이죠. 오늘장 윗꼬리를 달긴 하지만 그래도 요새 상승세가 좋습니다. 두 종목의 승부는 어떨지도 잠시 뒤에 가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3라운드 대결입니다. 이번에는 자율주행에 관련된 종목들로 가보겠습니다. 자율주행차의 눈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카메라죠. 그래서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자율주행으로 엮여 있습니다. 중국의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운행 허용 소식 있죠. 여기에다가 특히 캠시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자체 생산 전기차를 공급 중인 소카의 IPO 기대감도 함께하면서 오늘자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옵트론텍과 함께 이 두 종목을 붙여봤을 때 승기를 잡는 건 바로 누가 될지 3라운드에서 승자를 만나보시죠. 자, 그리고 이어서 4라운드 대결입니다. 제약바이오 대전이 4라운드에서는 펼쳐지게 됩니다. 우선 암 중에서도 지독하게 악명이 높은 게 바로 췌장암인데요. 그 치료제인 벡토서팁에 대한 기대감에 강하게 올라오는 매드팩토가 있고요. 자, 그리고 세계 최대 학술 대회인 세계 폐암학회에 참가한다고 해서 요새 언급이 자주 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가 맞붙는 4라운드의 대결도 잠시 뒤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8강의 1라운드 대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게임주들입니다. 넥슨 게임즈하고 바로 컴투스의 대결로 붙여봤는데 이 1라운드의 대진표에서도 여러분 바로 볼 수가 있죠. 오늘 뭐 포털 같은 데서 특징주 이렇게만 쳐보셔도요. 게임주들 이야기가 참 많이도 있습니다. 뭐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그리고 위메이드까지 코스닥 시총 최상위의 대표적인 게임주들부터 마찬가지고요. 모조리 강한 모습이고 룽투 코리아, 뭐 드래곤플라이 여기저기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게임주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최인호 전문가님, 네. 게임주들 오늘 참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예. 이제 이 정도 기세면 딱 바닥 잡고 올라가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근데 모든 업종들이 네. 다 바닥을 쳤는데 유독 게임주가 지금 성수기 시즌이지 않습니까? 방학 시즌으로 해서. 오늘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로블록스가 대표적인 메타버스 이제 게임 관련 종목으로 했는데 그 종목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20불 이상 상회하던 게 지금 오늘 종가 보니까 45불 정도 되더라고요. 3분의 1인데 예. 우리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로블록스는 차트를 보면 계속해서 7월 달부터 계속 안정권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부터 좀 안정권에 좀 돌입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크게 특별하게 올라가는 메시지는 그다지 없는데 이제 컨센서스적인 부분, 가이던스적인 부분이 좀 많이 나온 거로 좀 기억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이라면 우리 또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게임도 모르고 그냥 게임 좋다 해서 이렇게 진입하는 부분 상당히 많으신데 그렇죠. 2분기 이제 선호도 조사를 한 게 나온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가 넥슨이 나왔고 두 번째가 위메이드, 세 번째가 넷마블, 네 번째가 카카오 게임즈가 나왔고요. 네. 다섯 번째가 NC소프트, 여섯 번째 크래프톤, 그다음에 일곱 번째가 좀 특이했습니다. 스마일 게이트가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덟 번째가 컴투스 홀딩스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뭉투 코리아라든지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게임들은 뭐 네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뒤로 좀 많이 밀렸지만 네. 전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8종목을 이렇게 말한 정도로만 하더라도 상당히 게임주는 다양한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죠. 저는 정책적인 부분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는 약간 이게 P2M이라든지 이런 P2E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좀 약간 처음에 공약적으로 상당히 좋았었어요. 뭐 좀 규제 완화 쪽이 완화시키겠다. 기대가 근데 되죠. 실제로 블록체인이라든지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약간 가상적인 세계고 현실적이지 않고 좀 시장 경제에 맡기지 않고 네. 약간 조금 약간 뭐랍니까 우리 말하는 좀 이렇게 메시지가 크게 지금 나오지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대는 계속 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우리 이제 메시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게임 장세도 이제 개별 장세로 갔어요. 개별 장세 아. 실적 위주로. 기다리던 게 이렇게 딜레이가 계속되면 주가도 어느 순간 곤두박질 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 오늘인가 이번 주가 이제 그 뭐냐 카카오 게임스가 오늘 또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나오고 실적도 좋게 나오고 하면 오늘 뭐 10%도 네. 넘게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마무르스메라는 게임도 이번에 또 예. 들어왔고 어차피 카카오 게임즈는 신작들 발표가 워낙 이 시스템별로 차근차근 이렇게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하반기에도 뭐 한 번은 카카오 게임즈가 다시 한번 올라갈 거 예상되는데 미증시의 게임주 주가를 한번 이게 보면 우리가 조금 늦게 지금 뒤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2분기 처음에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미국이 먼저 시작되면서 미증시가 우리 국내가 따라갔었거든요. 그런 걸 계산하다 보면 게임주 서서히 조금 한번 진입 장도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데 저는 크게 기대 안 하고 아직 그래도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아직까지 이 평균점까지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일단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자동차 관련 분들이 좀 더 관심이 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네. 그래도 뭐 이 업황도 사실은 작은 업황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한번 그래도 꾸준히 한번 상승세 한번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사실 게임주 전체적으로 묶어볼 만한 그런 특별한 이슈가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저기 주가가 솟구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 이에 대해서 최인호 전문가께 여쭤봤는데, 사실 이 P2E라든지 블록체인 이쪽에 정부의 어떤 규제 완화에 대한 어떤 메시지,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지 않는 한, 좀 일시적인 반등이 되지 않을까. 당분간은 이쪽에 너무 함몰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점도 같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게임주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 바이오주들과 게임주들의 이런 세력은 똑같은 세력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 기대한다 이런 말씀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바이오주들이 먼저 움직였고 네. 사실 바이오주들도 이런 시장 속에서는 좀 가는 게 뭐 편안한 플로우긴 하지만 네. 물론 가는 그런 특별한 명분은 없거든요. 근데 게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들도 그냥 지금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하반기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뿐이지 이 부분이 지금 주가를 이렇게까지 시장을 주도할 만큼 끌어올릴 그런 명분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결국에는 이런 대형 물량들이 들어와 줄 때 그럴 때 게임 섹터들도 같이 올라간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흐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예. 지금 게임주들은 앞으로도 하반기 때 이제 기회만 틈타면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글로벌적으로 이제 시황을 생각을 해보면 네. 아무래도 이제 대외적인 그런 산업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오프라인 위주로 오프라인에서 이제 활동하는 그런 산업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확산세와 더불어서 명분을 만든다고 한다면 이 게임들에 이제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가장 좋은 이유 과대낙폭이라는 그런 가장 좋은 명분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밸류를 다시 측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왔다라고 지금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이 거의 900% 네. 이상 이렇게 상승을 할 거다 이런 생각, 이런 판단 때문에 이 시장의 트리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게임들이. 900%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렇죠. 영업이익적으로는 이제 어마어마한 건데, 거기다가 이제 하반기에 대한 그런 신작도 발표가 지금 기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 카카오 게임즈를 필두로 지금 뭐 드래곤 플라이라든지 아니면 펄어비스, 네. 지금 크래프톤까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꾸준하게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룸투 코리아 같은 경우에 이제 신작에 대한 그런 사전 예약자를 예. 100만 명이 넘어갔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는 좋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게임주들 뿐만 아니라 뭐 카메라 자율주행 쪽으로도 이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이제 M&A 관련해서 또 한번 이제 상승세를 좀 로봇주들 어제는 이제 무인공장이었죠. 그렇죠. 어제 무인공장이었는데 오늘은 또 M&A 이슈로 또 상승세가 또 있단 말이죠. 요새 이슈 하나만 붙으면 정말 강하게 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TF팀의 새로운 이사를 이제 영입을 했다라는 그 뉴스 하나로 지금 올라가는 건데, 사실 저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봤을 때 어제 무인공장에 대한 그런 시나리오가 붙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그 무인공장을 엮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쪽 이제 M&A 이슈로 또 한 번 이 삼성전자 관련주들이 또 상승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결국에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결국 시장에 그런 명분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명분을 만들어서 시장에 올리는 거지 특별하게 이렇게 뭔가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매출적으로 실적이 뭔가 가시적으로 두드러지거나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점 예. 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결국에는 이 세력의 움직임을 많이 따라가셔야 되는데 네. 그런 걸 따라가기 위해서는 결국 거래 대금을 많이 보시면서 장 초반에 어디에 돈들이 많이 들어오는지 그걸 체크를 하면서 매매를 하시면 좀 더 확률 높은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게임주들에 대한 전체적인 뷰 잡아드렸고요. 앞으로 뭐 보실 때 종목별로 세심하고 또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게임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풀어봤으니까요. 이제 구체적인 종목 대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8강의 1라운드 대결입니다. 자, 컴투스 대 넥슨 게임즈. 역시나 오늘 일장에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두 게임주들의 대결로 1라운드 꾸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종목 가운데 승자 한번 가려보도록 할게요. 자, 김영호 전문가님, 네. 두 종목 가운데는 어떤 종목 고를까요? 저는 컴투스요. 컴투스, 알겠습니다. 자, 김영호 전문가의 선택은 컴투스였고요.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골라주실까요? 저는 이번에 온라인 포스트 정보에 대한 관심도 1위를 차지한 일단 넥슨 게임즈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치를 딱 말씀해 주시니까 설득이 벌써 될 것 같은데. 자, 김영호 전문가님. 네네. 컴투스 골라주셨어요? 네. 자, 그 컴투스가 조금 더 낫다고 판단하신 이유 뭘까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네.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이 앞으로 이제 서머너즈 워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이제 있는데, 결국에는 이 리포트에서 나오는 그런 컨센서스를 보면 컴투스가 뭔가 더 기대감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넥슨 게임즈도 당연히 좋은 게임 업체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넥슨에 네. 이제 옛날에 이제 축구 게임도 있었고, 이제 방울 터트리는 게임인가요? 네, 그 방울 터트리는 게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기억이 보글보글? 네, 안 나네요. 아무튼 그 게임도 있었는데, 네. 어쨌든 컴투스라는 회사의 그런 메타버스와 엮어봤을 때 저는 기대감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주가도 좀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뭐 지난해 그 게임주들 전성기 때도 컴투스가 가장 주도적으로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컴투스의 컴투스가 가지고 있는 이 밸류 체인이랑 아니면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자회사들이나 그런 것들이 다 메타버스 컨텐츠들이 이렇게 한데 어우러져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예.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바닥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가 이제 코로나 저점 아래까지 이제 무너지면서 지금 주가가 내려오고 있는데 예. 거기서부터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즉 이제 주가가 이제 게임주들이 대상승 시기 때 올라갔던 것들은 다 이제 주가가 빠졌고 이제부터는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장 좀 좋은 구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벌써 반토막도 더 났으니까. 네, 맞습니다. 차트 보니까 아찔해지네요. 좀 미끄럼틀이기를 정말 오래 타고 내려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컴투스 이제 다시 올라갈 길이 남았다. 그 중에서도 발빠르게 올라가겠다. 이런 김영호 전문가의 의견이었고요. 자,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뭐 1위 뭐 얘기해 주셨던데요. 네.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조사도에 네. 이제 의거해서 이야기한 거고요. 아까 전에 넥슨, 위메이드, 뭐 넷마블, 뭐 카카오 게임즈, NC 소프트 시작해 쭉 네. 나오는데 컴투스 홀딩스가 일단 8번째 제일 마지막이에요. 일단은. 그래도 손 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 게임즈 워낙 많으니까. 근데 이 게임과 어찌보면 넥슨 게임과는 왜냐하면 사실 게임이라는 종목이 왜 계속 업종이 계속 이렇게 올라갔다는 걸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한 게 뭐냐 메타버스입니다. 그다음에 메타버스죠. 일단은 블록체인이고. 그렇죠. 예, 일단은 이 관련된 그다음 게임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그 뭐냐 P2E라든지 여러 가지 이 생태계 자체가 완벽하게 구성이 됐을 때 게임주를 갈라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그 시장 자체가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차트를 지금 모든 게임주를 보면 바닥을 다지는 거지 저는 네. 사실은 추세가 변화됐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저점으로 다들 내려가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또 그나마 이 지금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도 일단은 선두주자에서 먼저 걔도 그나마 조금씩 움직임 폭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금 대장주인 넥슨 게임즈에 갈 거냐 아니면 차라리 어린이들 아동 게임을 하고 있는 뭐 데블시스터라든지 뭐 이런 게임주를 보고 좀 그쪽에 관심을 좀 많이 좀 두고 있었어요. 데브 시스터즈 엄청 예. 갔었죠.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예. 이 종목을 비교하자면 그냥 차라리 그냥 넥슨 게임즈가 그냥 일반적인 뭐 다 아우를 수 있는 네. 그 게임이라 생각하고 하트 또 2인가 이 게임 또 신작이 또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하반기에 또 어떻게 또 장사가 열리될지 모르지만 지금 또 여름이면 사실은 게임주의 성수기이지만 불구하고 또 애들이 또 방학철이기 때문에 휴가라든지 많기 때문에 의외로 또 안 하는 경우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한번 보시면서 봐야 되고 아무튼 게임주가 조금 서서히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저점 구간을 좋아하시는 또 시청자분이나 아니면 또 투자가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진짜 저점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바닥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닥에서 좀 길게 가실 분들은 게임주 나쁘지 않다고 저는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이 넥슨 게임즈, 컴투스 한 표씩 같습니다. 이렇게 좀 엇갈렸죠. 실제로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유저분들의 성향에 따라 투자하는 게임주 종목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어떤 종목으로 가셨을까 좀 궁금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4강 진출자를 가려보겠는데요.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와, 컴투스가 이렇게 많이 가는군요. 역시 한때 정말 크게 솟구쳤던 종목이 또 인기를 끌어갑니다. 자, 컴투스 83% 득표를 하게 됐고요. 바로 이 종목이 4강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쉽게 떨어진 넥슨 게임즈에 대해서는 가격 전략 바로 한번 챙겨볼게요. 네. 조인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어떻게 볼까요? 그래도 14,500원 정도까지 완전 바닥을 찍다가 그래도 서서히 그래도 추세를 계속 올라오고 일단은 보면 추세가 참 좋아지고 있다는 걸 넥슨 게임즈를 보면 좀 볼 수가 있고요. 예. 자, 일단은 26,000 전고점인 26,000원 정도 이상은 좀 이상을 갈 것 같지만 26,000원 정도만 한번 보시면서 한번 추후에 한번 지켜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넥슨 게임즈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 일단 목표 주가는 26,000원으로 최인호 전문가께서 잡아주셨으니까요. 이런 가격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4강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컴투스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8강의 1라운드 마무리 짓고 지금부터 8강의 2라운드 대결로 옮겨가 보시죠. 자, 8강의 2라운드 대결입니다.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 글씨가 작게 보이는군요. 한국 타이어입니다. 자, 그리고 아모그린텍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이 부품주로 보시면 될 텐데, 타이어의 대표주자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부품으로 많이 거론되는 종목이죠. 아모그린텍입니다. 자, 그러면 두 종목 간의 승자는 어떤 종목이 될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님, 아모그린텍 대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 두 종목 간의 승자, 많이 기네요, 글씨가. 네, 그죠. 자, 어떤 종목 할까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타이어로 가주셨고요. 자, 최인호 전문가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으로 가실까요? 저도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름이 길어져가지고 참 쉽지 않네요. 자,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가 두 전문가의 선택을 모두 받고요. 4강으로 일단은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한국 타이어 뭐 강하게 오늘 올라가는 종목이긴 한데, 자, 이렇게 되면 아모그린텍이 좀 아쉽게 됐습니다. 네. 사실 근데 아모그린텍도 이 전기차 관련해서 참 자주 거론되는 종목이고 괜찮은 종목 아닙니까? 저는 아모그린텍은 이 두 가지 측면을 봐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고점이 19,500원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뚫지를 못하는 도창이 있습니다. 근데 통곡의 벽이 있군요. 예,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뭐 예컨대 지금 테슬라라든지 전기차 관련되면 항상 오르고 특허가 되게 많아요. 이 회사 특허가. 그러니까 회사의 사이즈나 회사의 하는 방향이나 축을 봤을 때 주가는 절대로 가지 못해. 회사는 참 좋은 회사인데 네. 주가의 방향은 전혀 없어요. 이런 일 사실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좋은데 안 가는 회사. 어떤 분들 회사진 너무 좋은데 한 네. 2년 동안 제자리에 한다. 다시 올라가다 기다리다 보면 다시 또 떨어져서 다시 제자리에 오는. 근데 어찌 보면 포기하면 올라가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종목이라서 언제든지 아모그린텍은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라 생각하고요. 워낙 특허가 워낙 많은 회사로 유명한 회사고, 그다음에 전기차가 가면 테슬라가 천슬라가 올라가면 또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면 똑같이 또 때려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아쉬운 종목이군요. 어떻게 보면.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해상을 제외하고는 네. 뭐 수중 양유차도 있겠지만 모든 타이어는 일단은 자율주행이 되었든 네. 전기차가 되었든 그렇죠. 타이어는 다 들어가 돼 있어요. 네, 어떤 자동차든 일단은 굴러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제일 못하는 장벽 중에 타이어 회사 중에 우리 해외 타이어 시장은 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못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고속 주행하는 네. F1, F3 타이어를 못 만들어요. 그 뭐 경주용 이런 거 예, 말하는 경유지에서 겁니까? 레이싱하는 그 예. 그거는 왜냐면 던롭이라든지 뭐 구디에 구디언 굿 뭡니까 굿앤 기어 같은 네. 회사들이라든지 세계적인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인터컨티넨탈이라든지 네. 그런 회사들은 가능한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왜냐하면 자동차가 4, 50년에 현대자동차 시점으로 해서 상당한 같이 함께 동행했던 동반자거든요. 이 네.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한국 타이어는 옛날부터 또 이명박 대통령도 사돈 또 집안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쭉 잠식을 했던 회사들도 불구하고 타이어 시장에서는 국내 상용차의 완성차의 납품 수준이지 이 고급화되어 있는 데는 좀 약한 게 있으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진입 장벽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게 지금 중국이나 말레이시아, 뭐 태국 같은 데서는 쫓아오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 쫓아오고 예. 또 자체 브랜드도 있고 그다음에 OEM으로 해서 다 거기서 공장들이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국이나 브랜드들 다 미국은 이태리 브랜드들이고 유럽 브랜드다 보니까 수지 타산이 안 맞아요. 똑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반도체가 잘 만든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놓으면 그 인건비라든지 유지비 하면
그 채산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악화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두 종목 중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보자면 아무리 그 주가만 좀 점핑만 좋으면 내가 이 종목을 하고 싶었었는데 한국 타이어도 마찬가지예요. 고점이 한 5만 8천 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타이어에 관심이 많아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주가 잘 안 올라갑니다. 예. 둘 다 예. 미인주는 못 되는군요. 절대 못 되죠, 둘 다. 근데 그냥 꾸준히 그냥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 그냥 꾸준히 내 종목이 반토막 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괜찮게 쭉 가져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계속 2차 전지가 계속 발전하게 되면 미국 이제 자동차 공장이 들었으면 당연히 또 같이 가게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현지 법인에서 어떻게 우리 거를 쓸 건지 다른 거 쓸 건지 모르겠지만 좀 그건 좀 불안한 좀 과정이 좀 남아 있다고 봐지고요. 지금 현실 봤을 때는 뭐 하반기 뭐 실적 기저치라든지 뭐 상회하는 뭐 실적을 기록한다고 하니까 일단 가이던스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가 좀 유리하지 않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종목 아쉽게도 다 미인주감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가 상대적인 우위에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네요. 자,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아모그린텍이랑 이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는 이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이제 실적으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요 실적 기대감이 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는 좀 아무래도 좀 테마주성이 강한 반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리비안이다 뭐 약간 그 이슈 터졌을 때 반짝 올라가고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매출도 잘 나오고 영업이익도 나쁘지 않게 나오는 종목이긴 하나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좀 테마적으로 이제 엮어서 간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어떻게 본다면 이제 세력의 그런 타겟이 되어서 이 주가를 좀 급등락을 좀 심하게 반복을 하는 기업이라 볼 수 있는데 두 종목 모두 공통점인 거는 이제 제가 하반기에 이제 좋게 보는 자동차 업종이라는 거, 그 부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증권가에서 계속해서 이제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계속해서 이뤄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하반기부터는 이 자동차 출하량에 대한 얘기들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수급난이 계속해서 문제가 돼 왔었는데 지금 좀 풀리고 있는 단계였어요. 근데 다시 한번 좀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조금 더 밀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업계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에는 좋지 못한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풀려야 될 그런 수급적으로 풀려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는 이제 추세를 좀 돌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좀 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움직임은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같이 이제 추세를 돌리는 거래량이 좀 나와준다면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는 좀 조정을 받으면서 가더라도 조금 더 단기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와 아모그린텍의 대결. 일단 두 분 전문가께서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로 입을 모아주셨네요.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떤 선택을 내려주셨는지 그 결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결과 어떨까요? 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마찬가지로 갔군요. 65% 득표했습니다. 시청자의 선택도 바꿔서 확실하게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가 사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쉽게 떨어진 아모그린텍에 대해서 일단 가격 전략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김영우 전문가님, 아모그린텍에 대한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네, 뭐 최근에 이제 테슬라 흐름이 다시 이제 천슬라 이제 복귀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잖아요. 전기차 특히 이제 자동차 업종이 전기차 업종이 좀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지금 아모그린텍이 만약에 실적이 또 2분기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된다면 좀 상승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전고점 14,000원으로 목표가 설정하고 한번 실적을 한번 지켜보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모그린텍 실적도 쫓아야 될 것 같고요. 전고점에 있는 14,000원 부근까지 일단은 목표 주가 잡고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아모그린텍은 여기서 좀 인사를 해보겠고 사각으로 올라가는 종목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였습니다. 자, 8강의 2라운드 그럼 마무리 해보겠고요. 지금부터 3라운드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3라운드 대결입니다. 이번에는 자율주행의 눈,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 보시죠. 캠시스 대 옵트론텍이 올라와 있습니다. 호재성 이슈도 붙어서 오늘 장 아주 뚜렷하게 올라가고 있는 두 종목이거든요. 윗골을 좀 달기는 합니다만, 자, 그러면 캠시스 대 옵트론텍의 대결, 누가 더 나은 종목이 될까요? 지금부터 그 승부 가려보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님,
네. 둘 중에 어떤 종목 가실까요? 저는 캠시스입니다. 캠시스. 알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의 선택은 캠시스였고요. 자, 김영호 전문가께서는요? 저도 캠시스입니다. 아, 캠시스로 가셨군요. 알겠습니다. 캠시스 대 옵트론텍의 대결. 자, 이번에도 두 분의 의견이 좀 같았습니다. 아, 캠시스로 모아졌기 때문에 이 종목 일단 올려봐야 되겠네요. 자, 그럼 최인호 전문가님, 네. 옵트론텍이 조금 아쉽게 됐는데 옵트론텍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옵트론텍은 이제 삼성전기가 이제 그 뭡니까 저희 테슬라 전기 트럭에 들어가는 이제 납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율주행에 대한 카메라 모듈이 뭐냐 유니크에 공급하기 때문에 그게 네. 그 관련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늘 사실은 이쪽 부분이 파트가 좀 계속 오늘 조금 아침부터 좀 세게 나온 이유가 이제 맞아요. 중국 이제 완전 자율주행 관련돼 있는 자동차 운행 소식인데 예. 이 소식이 조금 좀 좋지만 또 제일 좋은 건 IPO 관련 종목이에요. IPO. 예, 소카라고. 소카. 예, 소카인데. 차량 공유업체죠. 소카는 사실은 작년에 한참 IPO에서 한번 좀 이 사기다는 말도 롯데렌탈 일단은 공모가 5만 9천 원 아직도 기억납니다. 5만 9천 원 네. 그래가지고 반토막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아직까지도 주가 회복 못하는 종목인데 예. 여기 관련된 소카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소카 같은 경우에는 최대 지분이 롯데렌탈이 있고요. 네. 두 번째가 SK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왜 좋으냐면 소카는 모든 차를 시간이 지나면 전기차로 이제 바꿔 나갈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되게 크게 느껴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약간 선반영적인 부분이 있고 캠시스는 뭐 굳이 뭐 전기차뿐만 아니고 우리가 카메라 눈이라든지 뭐 모듈도 중요하지만 저는 예. 핸드폰 관련 종목들도 사실 캠시스는 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캠시스는 이렇게 오늘 같이 한번 쳐줄 때 시원하게 한번 또 장대 양봉 한번 쳐주는 또 근데 생각만큼 사실은 오늘 더 많이 못 갔다고 생각해요. 네. 좀 갔다가 바로 또 예.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타를 전문적으로 하는 트레이딩 하시는 이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캠시스는 한 번쯤은 다 안 네. 들어보면 단타 안 했다 말을 못할 정도. 예. 한 번쯤은 다 들어갔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항상 바짝바짝 치고 네. 올리는 게 있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시장이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사실 종목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들 업황들을 조금씩 올랐어요. 그래서 네. 좀 흐름 됐지만 우리는 대형 종목의 지수를 좀 끌어올리고 싶지만 그래도 여러 업황들에게도 같이 동반 상승하는 게 어찌 보면 제일 아름다운 그림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중국발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옵트론텍 대 캠시스의 대결. 일단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이 캠시스의 손을 들어주신 상황이고요. 자, 김영호 전문가께서도 마찬가지로 캠시스 봐주셨는데 네네. 확실히 캠시스가 올릴 때 빨리 치고 나가긴 하더라고요. 그런 점을 봐주신 겁니까? 아무래도 오늘 이제 개별 이슈가 네. 있었기 때문에 오늘 또 이제 소카 총약 들어가잖아요. 네. 소카 쪽으로 이 캠시스의 자체 전기차 들어가죠. 네, 맞아요. 초소형 전기차 네. 이제 세보 이름이 네, 세보였는데 네, 네. 세보를 이제 공급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캠시스가 이제 개별주로 올라가는 건데 네. 근데 사실 나머지 종목들이 왜 가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네, 좀 자율증이라든지 아니면 카메라 쪽으로 이제 아무래도 좀 따라가는 애들이다 보니까 좀 저는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전반적인 뭐 정부 정책이라든지 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중국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설립을 하겠다, 네네. 테슬라를 따라가겠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중국이 테슬라를 따라가서 자율주행을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는 것과 근데 여기서 왜 영향이 있냐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거를 아무리 이제 네. 찾아보려고 했는데 저는 아직 못 찾았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런 이슈들 하나로 좀 어느 정도 이 기업마다 제가 주포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주포들이 오늘을 좀 노리고 주가를 좀 올리는 게 아닌가. 요거 약간 명분 붙이기군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캠시스는 근데 확실하게 뭐 명분을 붙이더라도 확실히 센 명분이긴 해요. 그렇죠. 오늘 소카가 청약에 들어가고 그 소카에 초소형 전기차 세보를 공급을 했다. 예. 그 부분은 확실하게 이제 명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퓨런티어라든지 아니면 네. 옵트론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잘 모르겠고 일단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래도 그 기대감, 그러니까 소카에 대한 그 기대감이 청약 때까지는 아무래도 이어지지 않을까. 즉, 이 소카의 흥행 여부에 따라서 캠시스의 주가도 좀 변동폭이 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기대감이 아무래도 이 캠시스의 변동폭을 좀 높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골랐고, 옵트론텍은 이제 전문가님이 앞선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전기랑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그런 대량 공급 계약 때문에 부각이 많이 받았던 종목인데 네. 아무래도 오늘은 좀 그냥 따라가는 그런 이슈 아닌가. 그래서 확실하게 일단 재료가 붙어 있는 저는 캠시스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 명확하게 이슈 붙어 있습니다. 캠시스. 그래서 주가도 더 빨리 치고 올라갔는데 아쉽게도 좀 윗꼬리를 꽤 많이 다네요. 자, 그러면 캠시스 대 옵트론텍의 대결. 승자가 누가 됐을지 가려보겠습니다. 캠시스 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만.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선택 지금 확인해 보시죠. 자, 그 결론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역시 명확하게 이슈가 떠오르고 있는 캠시스가 투표를 많이 받게 됐습니다. 74% 득표를 하게 되면서 캠시스 만장일치로 4강 진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쉽게 떨어진 옵트론텍에 대해서는 가격 전략 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님, 네. 옵트론텍의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예, 전 6,600원 정도 하겠습니다. 왜냐면 진짜 잘 안 올라오는 종목이고 뭐 거래량이 전혀 없습니다. 맞아요. 거래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주포가 더 끌어올리거나 어떤 뭐 그런 상황에서 이 자체적인 회사에서 기업으로서는 큰 이렇게 영향력이 별로 없다고 저는 봐지지만 예. 그래도 지금 전기차 관련된 지금 전기 트럭 그 테슬라의 삼성전기와 연결되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올라가면 일단 나쁜 유니트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올라갈 거로 예상되고 이 회사는 매출로 승부 봐야죠. 매출. 네. 네, 매출이 저는 정확하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옵트론텍에 대해서 가격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6,6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가격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옵트론텍은 여기서 뒤로 하고 캠시스가 4각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8강의 3라운드 마무리 지어보겠고요. 8강의 4라운드 대결 지금부터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4라운드 대결입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췌장암 치료제와 관련해서 기대감 품고 있는 매드팩토 오늘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폐암학회 조만간 열리죠. 브리즈바이오 테라피틱스가 그 학회 기대감에 따라서 또 올라오는 종목입니다. 자, 이 두 종목 가운데 승자가 누가 될지 지금부터 바로 승부를 겨뤄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김영호 전문가님, 매드팩토와 바이오 테라피틱스입니다. 이름 참 어려운데. 자, 두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 승자로 하시겠어요? 저는 매드팩토 골랐습니다. 매드팩토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김영호 전문가의 선택은 매드팩토였고,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두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 고르실까요? 네, 저는 매드팩토입니다. 매드팩토. 알겠습니다. 자, 일단 두 분 다 매드팩토로 골라주셨습니다. 오늘 1라운드 빼놓고는 계속해서 의견이 좀 일치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 매드팩토를 일단 사각으로 올려봐야 될 것 같고, 자, 브리즈 바이오 테라피틱스 요 얘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폐암학회 기대감 상당한데 네네. 요 참가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기대감은 주가 이미 다 반영된 겁니까? 아니요. 아직 남아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또 의미 있는 그런 반응들이 나온다면 또 주가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고요. 근데 이거를 빠르게 뉴스로 체크를 해서 뉴스 플로우를 딱 캐치를 해서 잡아낸다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네. 사실 바이오주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바이오 한 종목 한 종목 공부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맞죠. 네, 맞죠. 주가라는 거는 이제 그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바이오주의 그런 대표 기업들,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예. 아니면 그런 종목들 이제 한번 공부를 해보고 바이오주들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바이오주는 특히나 개별 종목이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임상이 요게 성공할까 말까 이거 정말 거의 학문적인 공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파이프라인이나 아니면 그런 임상에 대한 그런 확률들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오주들을 매매를 하실 때는 그냥 세력의 거래량을 좀 보시고 매매를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걸로 이제 대표적인 게 최근에 이제 HLB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이제 거래량 크게 터지면서 많이 갔었고 바이오주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제 원숭이 두창 때도 뭐 미코바이오메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뭐 역사적 거래량이 한 번씩 터질 때마다 수익권을 한 번씩 주고 나오는 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보다는 저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냥 이런 재료가 있구나 그 정도 확인하고 거래량 체크를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일단은 테크니컬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걸 공부를 해서 그걸 따라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브리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 BBT 176이라는 이 폐암 치료제 후보 물질을 임상 데이터를 공개를 이번에 한다고 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폐암 치료제라는 게 굉장히 폐암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 사망률이 좀 높은 편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여기서 유의미한 그런 발표를 하고 거기 학회 자체에서 반응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기술 수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기대를 해봐야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뉴스플로우로 따라가셔야 되는 거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저는 거래량을 통해서 결국 이걸 잡아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췌장암 병용요법에 대해서 이제 임상 데이터 그 부분이
포스터에 실렸다. 네. 그 부분이 조금 더 재료적으로는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드팩토가 좀 자리적으로는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매드팩토가 좀 더 나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고요.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실지. 일단 매드팩토는 제가 또 설명 좀 따가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예, 일단 예. 좀 하고 일단은 브리티지 바이오 테라퓨틱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진짜 이름도 길죠. 굉장히 길어요. ETF에서 볼만한 종목이에요. 워낙 길다 보니까 예, 상당히 긴 종목인데 이게 국내 폐암 발표 기업 중에서 4개 중에서 제일 하단계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말에 유한양행 그다음에 이번에 저 서울시장 말했던 HLB부터 시작해서 이제 NK맥스하고 있는데 이거는 일상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이상까지 다 올라간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일상에 어찌 보면 어제 중간 단계 최초 공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뭐 지금까지 나왔던 HLB라든지 유한양이 해왔던 뭐 다 이상급 다 나왔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저급하다고 좀 봐지는데 지금 브리티지 바이오 테라피스 뭐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학회 같은 데서 의장단으로 항상 뭐 연설 같은 거를 몇 번 많이 하고 이렇게 항상 주도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바이오에 대해서 좀 네. 주도를 좀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슈가 있지 않나 하는 좀 생각이 들고 네. 실제적으로 폐암에 관련된 거는 우리나라 업체 중 제가 말씀드린 4종목 중에서 유한양행하고 일단은 HLB가 일단 선두 그렇기 때문에 암은 종목별 항목별로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표적 치료인지 동적 치료인지 아니면 항암 치료인지 치료법에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계산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대형 종목들의 그 회사의 제약과 바이오가 분리됐거나 같이 동반하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유심히 보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예. 저는 매드팩토 췌장암에 관련되어 있는 매드팩토 벡토서립 이거 관련 종목에서는 저는 이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서 이걸 먼저 한 표를 찍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매드팩토를 두 분 다 골라주셨거든요. 자, 일단 그래서 이 종목 4강으로 올려봐야 되겠고, 브리지바이오 테라피틱스가 상당히 좀 아쉽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선택해 주셨을지의 그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띄워주시죠. 자, 결과 어떻습니까? 네, 매드팩토 많이 갔습니다. 71% 비중으로 매드팩토가 시청자들의 선택을 받게 됐고요. 브리즈바이오 테라피틱스는 29% 가져갔습니다. 자, 그럼 매드팩토 바로 4강 진출 확정을 짓게 됐습니다. 자, 브리즈바이오 테라피틱스는 가격 전략 지금 한번 바로 챙겨볼게요. 자, 김영우 전문가님, 이 브리즈바이오 테라피틱스의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일단 목표가는 14,000원까지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이 임상 학회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학회가 열리게 되고 나서부터는 이 주가의 움직임이 그 기대감 때문에 많이 빠질 수가 있어요. 예. 기대감이 올라가는 건 기대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재료 소멸적인 부분을 조심하시길 바라겠고 그 전까지는 이제 그 기대감으로 정고점 부분까지만 딱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브리즈바이오 테라피틱스 뭐 길게 보지 말고 짧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14,000원 목표 주가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가격도 한번 같이 체크해 두시죠. 자, 그러면 4강으로 올라가는 종목 바로 매드팩토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8강의 4라운드 마무리 지어보겠고요. 지금부터는 4강의 1라운드 대결 확인해 보시죠. 자, 4강의 1라운드 대진표입니다. 게임주와 함께 자동차 부품으로 대결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컴투스가 올라와 있죠. 오늘 자 급등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자동차 부품 중에서 이 한국타이어 뭐 대표주자 아니겠습니까?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 두 종목 가운데 승자를 지금부터 가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김영호 전문가님, 네. 컴투스와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상당히 결이 좀 다릅니다. 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게 결은 다른데 제가 둘 다 하반기에 좀 좋게 보고 있는 그렇죠. 섹터 안에 들어가 있어서 네. 조금 고민이 되는데요. 저는 컴투스 고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김영우 전문가의 선택은 컴투스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최일호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으로 네, 저는 가실까요? 컴투스입니다. 컴투스로? 알겠습니다. 자, 이 4강으로 올라오면서 두 분의 의견 또다시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컴투스 이 종목이 두 분의 선택을 받게 됐고요. 자,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님, 사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네네. 자동차가 하반기에 주도를 할 것이다라는 말씀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투스를 가져주셨습니다.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는 뭐 이 종목도 괜찮은 종목이죠? 네, 전 좋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정고점 이제 매물대를 확실하게 이제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지금 좀 기다렸다가 가격대를 좀 아래에서 잡아보면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한 37,000원대에서 잡아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저항이 뚫렸기 때문에 이제 지지 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지지 라인으로 바뀐 구간을 좀 매매를 활용을 해서 매매를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올라설 종목이다. 네, 맞습니다. 근데 컴투스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저는 워낙 크기 때문에 폭발력의 차이일까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컴투스는 결국에 지금 내려올 때까지 내려왔다. 그러니까 네. 더 이상 배수진 칠 게 없다. 차트 보면 누구나 그렇게 끄덕끄덕 하실 것 네, 같아요. 배수진을 쳤죠. 예. 네, 갑자기 이순신 장군님 생각나는데. 영화 보고 오셨나 봐요? 아닙니다. 아직 못 봐가지고요. 제가 예. 생각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주가적으로 이제 바닥을 배수진을 쳤기 때문에 네.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일밖에는 없다. 여기 근데 만약에 반대로 여기 무너지면 좀 네. 위험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때는 아주 위험할 수 네, 있겠네요. 근데 그만큼 여기는 좀 무너지기 힘든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바닥권이 이제 여기가 지금 코로나 저점대가 네. 68,000원대예요. 근데 여기 지금 7만 원대를 무너뜨리기가 좀 힘들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기준 잡고 좀 대응을 하시면서 좀 매집을 해나가시면 전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컴투스나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나 그러니까 게임과 자동차 모두 이제 올라갈 여력이 충분한 종목들인데 그 중에서도 컴투스 요 종목이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판단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최인호 전문가께서도 네. 마찬가지로 컴투스로 골라주셨는데 네. 어떤 기준으로 컴투스로 가셨을까요? 왜냐하면 타이어 같은 건 넥슨 타이어도 있고 네. 그다음에 금호 타이어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 타이어도 있죠. 그 예. 근데 지금 게임 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블록체인과 일단은 메타버스 기반을 둔 거는 일단은 저는 이게 컴퓨터 솔직히 옛날부터 좋게 봤거든요. 위메이바 네. 그렇죠. 컴투스와 컴투스 홀딩스 워낙 많이 갔습니다. 예, 일단은 그 블록체인이 이제 메인넷 이제 비전을 공개를 이번에 하면서 네. 이제 다시 이제 블록체인 사업을 다시 한번 게임에 한번 한다는 어찌 보면 어차피 기업이라는 것은 주가도 관리해 주는 것도 사실 그거예요. 왜냐면 주주를 대표해서. 예. 그다음에 새로운 뭐 시장이라는 새로운 동력을 받을 수 있는 어찌 보면 이 모티브를 한번 또 만들어주는 것도 하는데 예. 일단 컴퓨터스에서는 또 글로벌 파트너들도 또 정해서 국내 시장이 약간 막히고 정책이 좀 밀리다 보면 그다음에 다른 제3세대라든지 인터넷은 퍼져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니까 어찌 보면 다양성에 대해서 좀 저는 봐지고요. 아까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2차 가면 전기차도 미국에 들어서고 하는데 그러면 국내 자동차가 뭐 어떻게 했냐 할 수 있겠지만 타이어는 현지화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OEM으로 중문자 부착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미셸린부터 시작해서 브리지스톤, 뭐 구디어 뭐 많지 않습니까? 종류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계산했을 때 국내 타이어 시장은 약간 저렴한 저가 생산 상용 모델을 좀 많이 좀 취급하기 때문에 네. 좀 그런 부분에서도 좀 약간 그 자동차 시장이 올라가더라도 같이 동반 상승할 거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기대치는 좀 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계산해 보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일단 게임주 중에서도 그래도 컴투스가 높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컴투스로 가주셨기 때문에 이 종목 바로 한번 결승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과연 이 두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 골라주셨을까요? 지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자, 어떤 종목입니까? 예상보다 박빙의 승부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그래도 더 많은 표를 가져간 종목은요, 컴투스가 됐습니다. 55% 가져갔고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45% 가져갔기 때문에 승자는 역시나 컴투스가 됐습니다. 자, 이 종목 올려보겠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가격 전략 한번 체크해 볼게요. 최인호 전문가님, 네. 이 종목은 가격 어떻게 볼까요? 저는 42,000원까지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58,000원까지도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의 지수가 좀 같이 오르면 왜냐면 기반 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냥 시장과 상관없이 같이 동반 상승할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 반을 한번 보고 한 저 정도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될 거기 때문에 좀 종목을 길게 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도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대형, 중장기로 봤을 때는 이런 종목 좀 적극 추천하는 바이기 때문에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목표가 42,000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중장기로도 길게 볼만한 종목이기도 하네요. 자, 일단은 가격 전략을 체크해 주신 거는요, 목표 주가 42,000원으로 잡아 주셨습니다. 자, 이 점도 같이 한번 넣어 두시고요. 자, 그러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뒤로 하고 결승은 컴투스를 올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4강의 2라운드 대결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4강의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결이 상당히 좀 다르죠. 카메라 모듈,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으로 캠시스 올라와 있고요. 제약바이오 종목입니다. 매드팩토의 대결, 4강의 2라운드 대결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님, 네. 캠시스 대 매드팩토입니다. 이 어떤 종목 골라야 될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 가시겠습니까? 차트를 보시면 예. 당연히 캠시스가 더 좋아 보일 겁니다. 당연히 좋고요. 위로 가고 그렇지만, 있고. 예, 그렇지만 바이오는 네. 한번 수익을 한번 느끼시면 어허. 한 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상도 아니고 일단 상황이 일단은 네. 되게 최장암에 또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차라리 매드팩토가 네. 일단은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는 좀 더 하반기에 더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급등의 맛을 한번 봐라. 매드팩토군요. 자, 최인호 전문가의 선택 매드팩토로 골라주셨고요.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 가실까요? 저도 매드팩토 골랐습니다. 매드팩토요? 네. 자, 오늘 두 분의 의견이 굉장히 일치가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분 다 매드팩토를 골라주신 상황입니다. 자, 그럼 최인호 전문가님. 네. 둘 매드팩토에 대해서는 뭐 강력하게 의견 갖고 계시고, 캠시스에 대해서는 뭐 어떤 평가 내려주실까요? 뭐 캠시스에 대해서는 예. 뭐 어차피 지금 이 2차 전지, 전기차, 네. 모든 뭐 자율주행의 하나의 어찌 보면 이 바스켓적인 부분의 하나의 종목이라는 생각하는데 예. 이제 주가 흐름도 이렇게 보시면 급등락도 되면서 일단은 저점을 한번 보았을 때 우상방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 트레이닝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하루 이렇게 펌핑이 워낙 좋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닝 진입하기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변동폭이 워낙에 있죠. 워낙 좋은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닝으로 봤을 때 변동폭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가면 괜찮았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캠시스가 뭐 큰 어찌 보면 하나의 핵을 이루거나 2차 전지라든지 뭐 이게 전기차 관련 종목에 대해 자율주행에 대해서 뭔가를 한번 나온다면 렌즈에 관련된 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렌즈가 국내 시장이 좋다 하지만 사실은 독보적인 거는 광학은 일본이에요. 네. 일본도 사실 시장에서 2차 전지 시장에서도 도시바라는 게 우리보다 더 도요타나 자동차 프리우스도 처음부터 20년 전부터 나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일본도 사실 무시하면 안 되는 지금 시장이에요. 근데 워낙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국내 것만 좀 약간 우월성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뒤따라오는 중국이라든지 일본의 독보적인 또 종목들의 또 그걸 또 잘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저는 렌즈는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봤을 때 광학 쪽은 국내가 원래 약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빨리 시장에 어떤 뭐 자동차에 관련돼 있는 좀 혁신이 빨리 붙지 않은 이상은 좀 광학 시장 같은 경우라도 이런 쪽은 조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주가는 또 시장에서 또 멀어질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영우 전문가께서도 매드팩토 골라주신 이유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매드팩토 뭐 바이오 주고 네. 물론 불안한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주가도 많이 내려왔고 많이 내려왔어요. 네, 고점 대비 70% 넘게 내려왔죠. 네, 맞습니다. 이제는 다시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예. 물론 이제 캠시스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중국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설립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한국 증시에 좀 영향이 이제 훈풍이 좀 불겠다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 가는 것도 있고 거기다 이제 수가 기대감까지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의 움직임은 좀 테마적인 움직임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드팩토에 차라리 그런 한 방을 좀 기다려 보자.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캠시스 대 매드팩토 두 분이 역시 매드팩토로 같이 골라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둘 중에 어떤 종목으로 가셨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상당히 박빙이었는데 근소하게 매드팩토가 조금 더 가져갔습니다. 자, 이번에도 만장일치로 결정이 났군요. 매드팩토가 바로 결승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쉽게 떨어진 이 종목 그 캠시스에 대해서는 김영우 전문가께서 가격 전략 좀 잡아주실까요? 네, 캠시스는 목표가 일단 3,000원 보고 있는데요. 예. 지금 확실히 소카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움직인 만큼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이 소카 청약에 대한 그런 경쟁률 체크하시고 그리고 소카 상장하고 나서 그 주가의 움직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서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캠시스 목표 주가 3,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오늘자 주가 상승 탄력 나왔던 게 소카 기대감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를 잘 쫓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캠시스는 아쉽게 여기서 인사해 보도록 하죠. 매드팩토 결승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결승전의 대결 지금부터 대진표를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결승의 대결입니다. 게임과 제약바이오가 맞붙습니다. 사실 뭐 닮아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동안 주가 많이 내려왔고요. 하반기 한 번 더 폭발적으로 상승할 기대감을 품고 있는 두 종목입니다. 게임주인 컴투스 대 제약바이오 종목인 매드팩토의 대결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최인호 전문가님, 네. 컴투스 대 매드팩토입니다.
둘 다 지금 다 보시는 대로 굉장히 많이 내려왔고요. 네.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인데 네. 어떤 종목이 더 나을까요? 일단 컴투스 같은 경우는 바닥을 지금 다지고 일단은 추세가 조금씩 변화하는 과정이고요. 매드백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이제 올라오는 분위기가 보이실 건데요. 이 두 회사가 뭐 좋고 나쁘고 저는 이렇게 뭐라 말 표현을 못 하는 게 뭐냐면 네. 다 다른 나름대로 업종의 업황에서 나름대로 다 선두주자로 하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저는 말을 못 하겠고 저는 지금 오늘 주제가 뭐였습니까? 오늘 주제가 게임주 이제는 그렇죠. 바닥일까라는 어제 주제 있지 않습니까? 네. 주제에 맞는 거는 컴투스고요. 오히려 보면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 구간에 대한 우리의 차익 실현, 우리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 더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두 종목 사실은 아깝긴 하지만 매드팩토는 아깝긴 하지만 컴투스로? 예, 컴투스로 일단 한번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일호 전문가의 선택은 컴투스고요. 자, 김영호 전문가께서는요? 네, 저는 오늘 컴투스의 움직임이 좀 의미가 있는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이 60일 이평선을 돌파를 하지 못하다가 거의 이제 2021년 거의 이제 2022년 초 때부터 이제 돌파를 하지 못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이게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보시면 그 전까지는 다 저항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부분들을 돌파를 해준다면 추세 전환의 그런 신호로 볼 수도 있고요. 컴투스에서 제가 기대를 하는 거는 이 네. 컴투스 그룹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컴투스 그룹에 이제 속한 이제 위지익 스튜디오. 예. 네, 위지익 스튜디오가 이제 최대 주주인 기업이 이제 레몽레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컨텐츠부터 시작을 해서 다 엮여 있어요. 맞습니다. VFX, 블록체인, 메타버스, 게임주들까지 이게 하나의 그룹으로서 뭔가 시너지 효과를 저는 나중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기대를 많이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 세계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너지겠죠. 네, 맞습니다. 물론 그 기대감으로 지금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예. 나중에 이제 컴퓨터버스라는 그 메타버스 세계를 만들어내는데 물론 지켜보면서 이 실질적으로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봐야겠지만 네. 어쨌든 그거를 그룹적으로 한번 만드는 모습까지 본다면 저는 이 컴퓨터스 기대해볼 만하다. 네. 거기다가 이제 MP라는 기업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기업으로서 나중에 저는 충분히 네. 지금 주가는 많이 떨어졌지만 지금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룹이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컴투스 골라주신 거죠? 아, 네. 네, 설명을 미리 다 해주셨네요. 아직 안 골랐네요. 네. 알겠습니다. 컴투스 선택해 주셨고, 자, 김영호 전문가의 의견은 뭐 미리 다 들어봤고요. 자, 최일호 전문가님. 예. 컴투스. 사실 뭐 게임주 전반적으로 이제 다 올라올 때가 됐다라고 보기엔 좀 쉽지 않겠지만, 네. 그 중에서도 컴투스는 남다른 폭발력을 보여줄 수 있겠다 보시는 저는 거죠? 컴투스보다는 저는 컴투스 홀딩스에 좀 아, 주목을 하고 홀딩스. 싶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 컴투스를 만든 게임을 운영하는 데서 홀딩스 홀딩스 비즈니스 전반적인 어디 보면 광고권이라든지 상표권 이런 여러 가지 또 이 뭐 네이버나 뭐 다음이라든지 우리가 포털 같은 데서도 항상 광고적인 부분에서도 좀 남다른 수익권도 많이 올리기 때문에 네. 저는 비즈니스 측면을 봤을 때는 컴투스 홀딩스가 좀 더 크게 좀 봐지는데 일단 게임주의 좀 흐름은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일단은 B2E라든지 블록체인 그다음 메타버스 이 환경적인 게 하나가 이렇게 시장에서 뭔가 흐름을 좀 보여주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이같이 같은 큰 종목들 대형주 위주로 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다른 쪽으로 문을 두드릴 거죠. 국내 시장이 네.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게임이 많이 취급되는 인구가 많으면 중국, 인도부터 시작해서 뭐 중앙아시아라든지 저쪽 중앙 뭐 아메리카 쪽으로 해서 많이 이제 그 게임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한번 두드릴 것 같고요. 네.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정책인 것 같습니다. 예. 게임은 일단 어디 사행성과 모든 고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종이 한 장 차이 같으면 쉽게 말하면 불법과 사행성과 뭐 이렇게 건전성을 나누기 때문에 예. 그 한 장의 차이를 일단 정책으로서 좀 정확하게 나누어 준다면 게임 시장은 다시 한번 불붙을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 다 컴투스를 골라주신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결승전의 대결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어땠을지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시청자들은 네, 컴투스로 역시 골라주셨는데요. 69% 가져갔고요.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컴투스가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자 이상형 월드컵 지금부터 최고의 미인주를 발표해 보겠습니다. 오늘자 최고의 미인주는요, 바로 컴투스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게임주에서도 컴투스가 바로 오늘자 이상형 월드컵 최고의 미인주 자리에 등극했습니다. 오늘따라 이거 BGM이 아주 근사하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가격 전략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최인호 전문가님, 컴투스 미인주의 가격 전략 어떻게 볼까요? 예, 일단은 컴투스는 8만 9천 원으로 네. 보고 있고요. 일단은 컴투스 그룹을 주도로 해서 블록체인 이제 메인넷일 때 비전을 공개했으니까 예. 시장의 방향성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매드팩도 아쉽게 떨어진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4만 원을 보고 있는데
이 지금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골육종 관련돼서 일단 병용요법이라고 해서 네. 백도서립하고 폴포스하고 이거를 하루에 이제 2번씩 200ml를 맞은 상황에서 이제 암 덩어리가 커지고 그다음에 계속 완화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 이번에 또 포스터 이제 AACR 포스터 채택을 미국에서 또 되기 때문에 예. 주간 데이터에서 이 그룹은 진짜 제가 뭐냐면 암에 관련된 좀 최장암 관련 종목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이번 방송에 꼭 아시면서 한번 이 매드팩도 공부해 보시면 다음에 한번 좋은 수익 구간을 한번 가질 수 있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여구 전문가께서도 컴투스 가격 전략 좀 잡아주실까요? 네, 저는 목표가 일단 9만 원을 단기적으로 좀 잡았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네. 13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컴투스가 지금 테라 관련해서 메인넷을 테라로 잡았다가 테라 문제가 이번에 한번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이제 C2X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메인넷을 다시 한번 잡아야 되는데 그거 사업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메인넷 다시 잡고 좀 안정적으로 구축을 해 나간다면 예. 13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자 최고의 메인 주자를 차지한 컴투스의 경우에는요, 최인호 전문가께서 89,000원 잡아주셨고요. 김여구 전문가는 짧게는 9만 원에서 길게 보면 13만 원까지 볼 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매드팩토의 경우에는 최인호 전문가 목표 주가 4만 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최고의 메인주는 바로 컴투스가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